세상 모든 궁금증 머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안녕하십니까. 우리 즐겁고 행복한, 유쾌하고 예. 재미있는 방송. 그래도 예. 조회수는 좀 늘었던데요. 아유, 그럼요. 저희가 음질이 좋았지 않습니까? 아유, 내용이 저희가 그래서 내용이 계속 좋았습니다. 어쨌든 예. 스튜디오에서 이제 녹음하고 나서 조회수는 이제 옛날에는 한 자리도 있고 뭐 그러더니 이제는 두 자리는 기본으로 가고 세 자리도 있더라고 이제는. 아, 예. 네. 좀 또 어디 다 그렇지만 돈이 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게요. 네. 좀 좋은 음질과 그렇죠. 좋은 내용으로 이제 좀씩 더 네, 보니까 뭐세 자리 있는 것도 있고 나름 예. 그래도 좀 저희들이 고생 했던 많으셨습니다. 예. 보람이 빨리 이제 세 자리, 네 자리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자리 다섯 자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되니? 다섯 자 자리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머니머니가 이제 613명의 이제 사람을 모았으니까. 아 그래요? 드디어 600 단위로 가는 거예요? 아유 부끄러워라. 야 500에서 600 가는 게 진짜 힘들었네 그러고 보니까. 그렇죠. 500까지는 그래도 나름 꾸준히 쫙 올라가지 않았어요? 예. 좀 유치하는 이제 글을 좀 더 써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500 그때에서 엄청 오래 거의 네, 그렇죠. 500대에서 한 6개월은 있었던 것 같은데 생각해 보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예. 500까지는 거의 뭐 한 4, 5개월 만에 올랐는데 그 다음이 거의 이게 한 반년 정도는 정체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고 뭐야 이게 뭐 그러면서 못 듣겠네 그러면서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소리가 좀 떨어져가지고 네. 더 컸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요. 네. 앞으로 좀 소리가 좋으니까 뭐 좋아지지 않을까. 아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은 그럼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지난주에 제가 이제 버핏은 바보인가 예, 나름 자극적인 섹시함 이런 제목으로 사람들을 현혹시켰다면 현혹. 네 뭐야 그러고 클릭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워렌 버핏, 찰리 먼거 이분들이 이제 했던 명언들이 참 많거든요. 투자 쪽에서는 그렇죠. 그 명언들 거의 명언 제조기죠. 그렇죠 뭐. 거의 보면 뭐 말만 하면 명언이 되니까. 그렇죠. 뭐 거의 뭐 명언 제조기라고 할 만큼 그분들이 말하는 걸 솔직히 뭐 두고두고 많은 사람들이 써먹죠. 솔직히 얘기해서. 아이고 근데 사실 버핏은 또 야한 농담도 많이 하는데. 아 그렇죠. 야한 농담이 아니라 사실 요즘 저번에 넓힌 얘기는 그처럼 젠더적인 문제가 있죠. 뭐 원체 나이 많은 할아버지니까 옛날에 그 감성을 사시니까. 예. 아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옛날에 했던 얘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요즘은 그런 표현도 안 하거든요. 네, 그런 표현 안 쓰죠. 네, 그 옛날에 이제 그렇게 좀 자극적으로 좀 이제 확확 와닿게 하려고 이제 했던 거니까. 제가 기억에 옛날에 참 막 나갔던 겁니다. 또 우리만 막 나갔던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옛날에 이제 그런 것에 대한 말을 하면서도 내가 잘못했다라는 개념 자각하지를 못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사실은. 엊그저께 캡틴 마블을 봤는데. 아 보셨어요? 네, 봤는데. 네. 정말 막 나가던 시절. 옛날이지 않습니까? 네. 뭐, 여자는 비행기를 못 몰아. 그렇죠, 지금 그렇죠. 그런 얘기했다 총맞죠 네. 잘못하면.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얘기를 안 할 뿐 암묵적으로는 이제 하는 거죠. 풀려 있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풀려 있는데 암묵적으로는. 암묵적으로. 그러니까 은근슬쩍 이제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 그런 게 있긴 있는 거죠 분명히. 네. 깨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어쨌든 뭐 약간 옆으로 세면 캡틴 바보니 너무 능력이 뛰어나가지고 너무 넘사벽이던데. 그런가요? 날아다니긴 하는데. 뭐 날라다니고. 그렇잖아요. 우주도 그냥 맨몸으로 나가잖아. 그러네. 딸애들은 그런 존재가 어딨어. 터지는데 안 터지네요. 그렇잖아요. 보면은 다들 비행기를 타고 간다든가 우주선을 타고 간다든가 우주를 보통 그러잖아요. 아니면 그 슈퍼맨급이네요. 공간 이동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걔는 그냥 가요. 슈퍼맨이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DC에 슈퍼맨이 있다 그러면 마블엔 캡틴 마블이 있다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그만큼 너무 능력치가 뛰어난 놈들이다.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기대가 되더라고요. 엔드게임을 보고 싶습니다. 네, 4월 중순에 한다고 합니다. 그거 나오면 그거 특집 한번 하죠. 저희. 4월 23일인가 뭐 그때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보고 나서 함께 특집. 그럽시다. 네. 자, 그럼 오늘 워렌 버핏의 명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데 워낙 아까도 얘기드린 것처럼 많습니다만 그 중에서 사실은 이제 몇 가지를 그 명언을 얘기하고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까 하고 이제 했던 겁니다. 어쩌면 시리즈로 계속 저는 이걸로 그냥 집중적으로 할까라는 생각도 좀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워런 버핏이 했던 말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경제 현상이 아니라 정치 현상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새로운데요? 그럼 왜 그럴까요? 왜냐면은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왜 발생이 되는 거죠? 돈을 찍어서 그렇죠. 그렇죠. 네. 돈을 그럼 누가 찍어요? 정부에서 찍죠. 그러니까 정부는 누가 관리를 해요? 정치가 가죠. 정치가 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란 것은 경제 현상이 아니라 정치 현상이네. 네, 정치.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그쵸, 우리의 부동산 세크레도 그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결국에는 그 정치가들이 이렇게 한 거라서 예, 경제가 이렇게 돌아가고 어쩌고 민주주의가 들어오면서부터 인플레이션이 좀 더 심해졌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런 표현을 저도 이제 찾아내. 모든 정권의 핵심은 정권 재창출이죠. 그렇죠. 그거 이상 없죠, 솔직히. 그렇죠. 미래 어차피 정권 뺏기면 미래가 어떻든 간에 상관없으니까. 정권 재창출이 핵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뚝심 있게 무엇을 정책을 추진하기 힘들죠, 솔직히. 그렇죠. 그렇잖아요. 어차피 나 다시는 안 될 건데 무슨 상관이야, 뚝심 있게 가면 되지만 어떠한 위정자도 그런 사람을 본 적은 없습니다. 내가 잘해먹고 말아야지. 그러니까 이게 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지만 막상 이제 되면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게 또 아니잖아요, 정치라는. 그렇죠. 이게 이제 내가 이걸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누군가 그걸 따라줘야 되고 반대편 설득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쉬운 게 아니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치면 우리나라도 솔직히 단임제잖아요. 단임제인데도 불구하고 보면 마음껏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 그러고 보면 되게 웃기잖아. 어쨌든 연임도 아닌데 한 번 하고 끝낼 건데 그냥 지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냥 나오면 되는데 못 하잖아요. 그렇게. 탄핵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탄핵도 탄핵이지만 만약 그렇게 되면은 완전히 외톨이가 되잖아요.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독재자가 되는 거죠. 왜냐면 해당 그 당파에 있는 사람들이 따라주지 않을 거잖아요. 아무리 권력이 정점이 있어도. 내가 있으면 그다음 이제 할 때 우리 중에 누가 대통령 후보가 된다든가 이렇게 해서 연임을 해야 되는데 자기 편을 만들어야죠. 그러면 아무도 제 말을 안 들으면 대통령이 아무리 외쳐봤자 그 권력이 없는 거죠. 자기 말 듣는 편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단임제임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못 하는 거죠. 그렇지. 따지면 스탈린 정도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있잖아요. 김정은이 있잖아요. 우리에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걔가 진짜 힘이 있을까요? 하여튼 그건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제대로 잘 모를 일이지만 어쨌든 김정은 김정은 처음에 집권할 때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런 면이 있군요. 그렇잖아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나왔잖아요. 테러범 여자. 네. 테러범 나왔는데 일단은 혐의 없음 이런 식으로 풀리긴 했잖아요. 네. 그 여자가 나는 이거 몰카인 줄 알았다라고 했었잖아요. 몰카인 줄 알고 물 뿌린 건데 물 뿌렸나 물 줬는지 그런 거잖아요. 네. 엄청 웃긴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어쨌든 얘기가 세긴 했지만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경제 현상이 아니라 정치 현상이다라는 이제 버핏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인플레이션은 게 어떻게 보면 이뤄질 수밖에 없다. 없을 수가 없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정치가 계속해서 하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민주주의가 인플레이션이 또 역시 네. 부동산 사이클 이제 조사할 때 보면은 인플레이션이 심해진 게 사실 한 1970년대 네. 그 이후서부터죠. 이제 그 이전에 그렇죠. 이제 인플레이션이 별로 없었죠. 이제 근본위 시절에는 이제 그 후니까. 근데 그때쯤 되면 이제 실제로 민주주의가 이제 전후에 세계전 이후에 막 퍼져나가기 시작하니까 거의 민주주의하고 그렇죠. 같이 이번 인플레이션을 같이 왔다라고 보는 게 맞긴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칠 때 그렇죠. 그러면 또 이제 버핏이 했던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저번에도 저희가 이제 했던 것처럼 내가 성공한 거는 이제 허들을 뛸 수 있는 허들만 자기는 뛰었다. 정말 중요한 얘기죠. 그쵸? 안 되는 허들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허들 뛸 수 있어, 할 수 있어, 뛰다가 걸려 넘어지고 그렇죠. 할 방법을 찾으러 다니고. 네, 어제 그런 거 안 하죠. 네, 근데 이제 워런 버핏은 저거 뛸 수 없을 것 같은데 하지 말자 이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그것도 사실 되게 중요한 거죠. 자기의 능력을 정확히 안다는 것 자체가 일단 자기의 능력을 알고, 그러니까 워런 버핏은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워런 버핏이 아니라 찰리 먼거가 한 얘기인데, 워런 버핏과 자기가 성공한 가장 큰 이유는 자신들의 능력을 과소평가한 거래요. 네.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않았대요. 멋지네요. 그러니까 딱 봐서 우리 저거 힘들 것 같지 않냐? 그래 하지 말자. 이래. 네. 멋진 말인데. 그렇잖아요. 갑자기 연애 얘기 생각나는데요. 옛날에 제 친구가 했던 얘기인데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세상에 연애에 두 가지 방법이 있답니다. 네. 한 사람을 100번 쫓아다니던가. 100사람을 한 번 쫓아다녀 본대요. 네. 그러면은 뭐라냐면 한 사람을 100번 쫓아다니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는데 100명을 한 번씩 만나보면은
그중에 확률적으로 몇 명은 넘어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원래 영업 스킬이잖아요. 아 그런가요? 영업이 예.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한 명을 만나서 잘해서 많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뛰어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이를테면 이거예요. 진실하게 영업을 해. 그러니까 영업이라는 건 약간 좀 이제 빵도 들어가야 되고 좀 이게 사기 그런 것도 좀 어떻게 있긴 있어야 되잖아요. 네. 뭐. 근데 정직하게 하면 사실 힘들거든. 그럼 만났을 때 이거는 제가 당신한테 팔 수 없겠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 못 파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많은 사람을 만나면 되죠. 숫자 많아지면 되죠. 그렇죠. 많은 사람을 만나면 어쨌든 그 중에 한 명은 내가 정직하게 하더라도 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얘기한 게 그거잖아요. 퍼피도 똑같은 것 같아요. 허들을 한 개 허들 만나는 게 아니고 100개, 1000개 만나다 보면 그 중에 그쵸. 괜찮아. 근데 이해가 되긴 합니다. 앉아갖고 맨날 앉아갖고 뭐 사업 보고서나 보고 있으니 이렇게 한두 개 보겠어요. 뭐 딴 거 안 하고 햄버거 먹으면서 이거만 보고 있으니 이 할아버지 약간 좀 외톨이에다가 은둔형 외톨이에다가 뭐. 실제로 워런 버핏 자주 한 얘기가 그거잖아. 자기는 직접 사람을 만나지 않고 사업 보고서만 보고 투자 결정을 한다. 수없이 많이 네. 더구나 심지어 몇 분 만에 결정한대잖아요. 깊게 파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몇 분 만에 딱 봐서 이해할 만한 것이다. 그래? 딱 봐서 괜찮네. 사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조금이라도 의심 있으면 안 사 이렇게 되는 거고. 제 친구 연애하고 똑같네요. 100명 100건에 대시를 해보고. 그래서 원래 그 얘기가 있잖아요. 바람들이 많은 사람을 사귄 사람들이 좋은 배우자를 만난다. 이거잖아요. 그 워렌 버핏이군요. 많이 만나봐야 어쨌든 그 중에서 보는 눈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많이 안 만나보면 실수 나오죠. 이게 산 다음에 깨달을 수도 있잖아.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많이 만나보는 게 어쨌든 그런 식으로 본인 둘 다 스스로를 가소평가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볼 땐 범인이 보기엔 좀 쉽지 않은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저 사람들이 자기들을 지금 가소평가했다고? 저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안전한 거, 편한 것만 한다. 그렇죠. 그냥 어려운 거, 이해하기 어려운 건 아예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어려울 것 같으면 그래서 우리가 그 접대에서도 그 바보인가에서도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정말 워런 버핏이 그런 IT나 그런 걸 몰랐을까? 알았겠지만 어려우니까 난 안 한다. 그러니까 그때 얘기했죠. 분명히 공부를 했겠죠. 예. 하지만 뭐가 뭔지 나는 명확하게 확실히 모르겠다. 어렴풋이는 알겠지만 그래서 그걸 가지고 투자할 수 있겠지만 나는 절대로 이 정도 가지고 투자하지 않는다. 내가 명확히 알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를테면 이게 뭘로 돈을 버는 건지 한번 얘기해봐라. 그러면 워런 버핏이 이렇게 딱 얘기를 할 수 있으면 그나마 사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안 산다는 거죠. 그렇죠. 워런 버핏 같은 경우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대단한 사실. 그렇네요. 사실은 그게 이제 꼭 투자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런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내가 무엇을 하는지, 무엇을 모르는지 아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하는지, 무엇을 모르는지 모르죠. 그렇죠. 보통 모르죠. 네, 심지어는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조차도 모르죠. 문제죠. 예. 네, 그나마 무엇을 아는지조차를 아는 정도면 그래도 대단한 사람이 되죠, 사실은. 모르면. 거기다가 무엇을 모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모르는지조차도 모르죠. 중요한 건 그렇잖아요. 무엇을 모르는지 몰라요. 모르는지 모르죠. 네, 그러니까 그걸 그냥 가장 대단한 사람이 자기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아는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워런 버핏이 그걸 정확하게 이제 냉정하게 파악을 하는 거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난 이거 알아. 오케이, 이건 아리까리인데 그럼 모르는 거야. 이렇게 그냥 확실하게 쳐버리는 거니까. 자기를 과소평가해서 빨리빨리 쳤군요. 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이건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는 것 같기도 하지만 누가 물어보면 안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모른다고 하면 손가락질 받을까 봐요. 그러니까. 겁먹고서.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워런 버핏의 가장 대단한 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워런 버핏이 지금까지 찰리 먼거도 그렇고 근 60년, 70년 동안 이제 90이 다 됐으니까 이제 워런 버핏이 찰리 먼거는 94세인가 뭐 그렇다고 하고 워런 버핏이 지금 89세인가 이렇게 타고 하니까 네. 그럼 90이니까 20살부터 실질적인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무려 70년을 투자의 세계에서 살아남은 사람이니 지겹지 않을까요? 신난대잖아요. 본인 표현으로 맨날 탭댄스 출근한대잖아요. 너무 재밌어서. 이상한 사람이에요. 정상인은 아닙니다. 어떻게 봐도. 그렇죠. 정상 투자를 못하죠 사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성공했겠죠. 네, 그래서 워런 버핏이 이렇게 한 얘기가 있고요. 또는 이제 너무 이제 그 유명한 말인데 자신은 성장 투자와 가치 투자를 구분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 입장에서 뭐 다 성장하니까 70년을 봤으니 뭐 성장하다 죽은 것도 한두 개 본 것도 아니고 그 말씀도 그렇겠네요. 아 그것도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한 가장 큰 이유는 모든 투자는 가치 투자라는 거죠. 모든 투자는 가치 투자라. 네. 어떻게 이해해야 돼? 그러니까 가치가 있는 걸 투자하는 거니까. 가치가 없는 거에 투자할 리가 없잖아요. 성장해봐야 의미가 없다. 네, 어차피 가치가 있으니까 성장을 하는 거고, 네. 그래서 이게 성장 투자다 가치 투자라는 말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 말씀도 맞네요. 결국에는 내가 무언가를 뭐 그게 아파트든 뭐든 저게 가치가 있으면 가치가 크면 클수록 더 탐이 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더 비싸게 사는 거고. 워런 버핏은 가치가 있으면 있을수록 더 탐이 나지만 안 싸다고 하면 안 사는 거고. 그렇잖아요. 싸다면 사겠지만 아무리 가치가 너무 좋다라고 하더라도 자기는 싸지 않으면 안 산다. 이거인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뭐 굳이 얘기하면 이제 왜 이런 표현이 나온 이유는 아마 그런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워런 버핏이 처음에는 이제 그 벤자민 그램의 그 담배꽁초 투자 시기였잖아요. 한마디로 해서 길거리에 있는 담배꽁초라도 주스면 한 모금이라도 필 수 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흔히 말하는 청산 가치를 이제 되게 중요하게 여겼던 거잖아요. 이제 물론 이제 그 벤자민 그램이 그런 방법으로 이제 했던 건데 이제 벤자민 그램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건 대공황식에 투자를 했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 막 자빠지는 거 너무 많이 어쩔 났으니까. 수 없이 채권형으로 이제 봐서 망해도 과연 나한테 떨어질 게 있느냐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기업을 선정을 했던 거니까. 그쵸. 그래서 그걸 이제 워런 버핏이 배웠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다가 좀 있다가 뭐 코카콜라나 질레트 뭐 이런 것들을 산 이유가 이렇게로는 저런 기업을 도저히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영향을 미친 사람이 이제 찰리 먼거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통 하죠. 물론 이제 뭐 그 뭐죠? 위대한 기업에 투자한다. 필립 피셔 영향을 받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찰리 먼거도 똑같은 원래 사람이잖아요. 투자 방법은. 그래서 그 실제로는 찰리 먼거 영향을 더 받았다라고 할 수가 있긴 있지만 어쨌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찰리 먼거가 했던 게 결국엔 그거잖아요. 그것도 좋긴 하지만 결국에는 기업이란 것은 정말 좋은 기업은 좀 정말 싸게 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렇죠. 예. 정말 싸게 오는 경우는 드무니 봐서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은 가격이면 적당한 가격이면 사는 게 좋다. 그걸 이제 워런 버핏이 받아들여서 사실은 코카콜라나 질레트나 이런 것들 사실 매입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사실은. 담배꽁초를 못 사죠. 비싸죠.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그랬던 건데 이제 그렇게까지 폭락하기도 사실 쉽지 않고. 그런 회사들은 뭐 폭락하기 진짜 좀 떨어지는 거지. 돈을 계속 잘 버니까. 그런 기업이 폭락을 했다 그러면 정말 기업의 미래가 정말 완전 박살난. 아니 뭐 그 사회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거나.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제 그 한마디로 말해서 그 가치를 투자를 한다는 건 가치 있는 것에 투자를 한다는 거니까 결국에는 뭐 성장을 하건 안 하건 간에 어쨌든 이 기업이 계속해서 꾸준히 매출과 이익이 늘어난다. 라고 하면 그걸 좀 더 빨리 하면은 성장성이 좋은 거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꾸준히만 매출과 영업이익이 난다라고 하면 꾸준한 이익을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굳이 얘기하면 채권형으로 이제 뭐 볼 수도 있긴 하죠. 근데 어쨌든 뭐 워런 버핏은 이제 예전에는 채권형으로 바라보긴 했지만 지금 뭐 채권형으로 계산을 할지언정 해당 회사를 바라보는 건 이제 이 회사가 계속해서 앞으로도 10년, 20년에도 계속 매출과 이익을 꾸준히 낼 수 있는 회사냐. 그거를 이제 사실 바라보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그닥 중요하게 성장이자 가치냐. 이런 거를 뭐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바라보면서 하지는 않는다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거죠. 이제 워런 버핏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똑같은 생각이시죠? 그렇죠 뭐. 저도 70년 후면 제가 원하는 120살을 좀 넘었겠네요. 제가 120살까지 살 거라서. 120살까지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140 그때 한 130살쯤 되겠네요. 그때쯤 되면은. 근데 사실은 80년이지나 120이구나 제가. 근데 120세면은 너무 이게 그 거동이나 이런 게 힘들지 않을까요? 체력이 받쳐줄까요? 그때가 되면 뭔가 좀 좋은 게 나오지 않을까요? 아무리 좋은 게 나온다고 해도 나노 로봇 이런 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뭐 아픈 거 좀 고쳐주고. 그거는 아픈 걸 고친다는 게 아니라 기력이 없다는 거지 내 말은. 뭔가 이제 기력을 보충해주는 뭐. 기력이 보충해주는 게 말이 돼. 바이오에 좀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요즘. 내가 볼 때는 그죠. 근데 보니까 이번에 무슨 KBS에서 무슨 뭐 이번에 뭐 100년이잖아요 3.1절. 네, 그래서 뭐 100세 되신 분들 무슨 인터뷰하는 걸 얼핏 봤는데 다들 왜 이렇게 정정하죠? 딱 봤는데 한 70대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 정도 나왔어요. 네, 100세라고 거기 나온 100 20
2세 뭐 이러시던데. 타고나신 분들이네. 그걸 보면서 와 나도 만약 100세까지 살면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목표 120살. 120세예요? 예, 120살 돼야지. 저도 워렌 버핏이 한 70년 하셨으니까 저도 한 70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대로 못하면 이제 10년 더 플러스해서 그냥 120살까지 살면. 저는 뭐 그보다는 일단은 뭐 나는 100세까지는 무조건 살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는 하거든요. 특별한 일 없으면 뭐 고민도 그렇지만 저도 뭐 술 담배를 전혀 안 하고. 그쵸. 거기다 또 요즘 근력 운동도 하고. 살은 안 빠지신 것 같아요. 살은 안 빠졌어요. 살은 전혀 안 빠졌어요. 그래요? 몸이 많이 변하셨는데. 살은 전혀 안 빠졌어요. 그럼 다 근육인가 봐요. 그렇죠. 네, 어쨌든 그래서 100세까지는 저도 어지간하면 살 것 같다. 그렇죠. 네, 이렇게 얘기를. 그럼 저도 버핏처럼 성장 가치 따지는 거는 바보짓이야라고 말할 겁니다. 그때 가면. 지금은 그러면은. 지금은 따져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제 경험이 없어가지고 살아온 날이 짧아서. 그럼 성장 가치를 따진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그러면은? 보통 고퍼주를 성장주로 보죠. 저퍼주를 좀 가치주로 보고, 그리고 두 개가 이제 스타일을 도는 것 같더라고요. 네. 스타일이 돌고 있는 게 보입니다. 실제로 스타일이 도니까요. 네네. 어떤 시절에는 이제 뭐 저평가된 가치주 따라간다 그래갖고 저퍼주를 쫓아가는 경향이 있고, 어떤 시절에는 이제 뭐 미래 전망을 본다 그래갖고 고퍼주에 이제 열광하는 시절이 있고, 이거는 이제 시장의 어느 정도의 뭐랄까 스타일이죠. 네. 그래서 그 스타일이 로테이션하고 도는 것 같습니다. 네네. 이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거고, 일반적으로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계속 추구하니까요. 그리고 이건 저희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같이 도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보면은 판 같은 거 잘 나갔을 때 IT 버블 때 먼저 걔들이 갔었고, 미국 바이오 갈 때 저도 바이오 가거든요, 같이. 그러니까 미국에 뭐 좀 얼마 전에 뭐라 할까 반도체 쪽에서 무너지기 시작하면 같이 무너지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넷플릭스 갈 때 지금 저희 한국에도 그 연관된 스튜디오 드래곤 뭐 이런 것들 같이 가죠. 그러니까 이게 성장주거든요. 앞으로 이제 뭐 되게 성장할 것이다. 이제 뭐 돈은 못 벌지만 미래가 있어요. 이런 건데. 그러니까 성장주 같이 아직은 나눌 것 같은데, 이제 저도 한 워렌 버핏 할아버지만큼 이제 나이가 먹으면은 없는 거야. 어차피 가치 없는 것들 하지 마. 성장주 가치죠? 바보 같은 짓이야. 모두 가치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제 눈에는 어린 마음에. 그래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 금융 평소에 얘기하는 거랑은 좀 배치되는데요. 어떤? 200억 한다면 은퇴한다며. 250억 은퇴한다며. 근데 그런 얘기를 왜 은퇴해서? 어떤 거? 은퇴한다며 그런 얘기를 왜 하냐고. 놀고 있어야지. 은퇴는 하면서 이렇게 참견해야죠. 원래 그 남의 장기의 후수증이 제일 재밌지 않습니까? 저 250억 벌어서 꼭 은퇴할 겁니다. 아니 그러면은 은퇴할 의미가 없잖아. 맨날. 아니 지금도 블로그에 이렇게 쓰는 건데 그렇게 얘기하면 그때 가서도 블로그에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때는 투자를 안 할 거예요. 어쨌든 해외 나가서 250억을 갖고 있거나 아니거나 지금하고 뭐가 차이가 있으면 투자를 안 하죠. 이제 강의도 안 하고 이제 인터넷에 블로그에 놨어. 여하튼간에 블로그에 쓰는 건 똑같잖아요. 그렇게 지키면 그때나 지금이나 그렇게 치면. 블로그가 살아 남아 있을까요? 블로그는 살아 있지 않을까요? 네이버가 없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럼 또. 아니 뭐 네이버가 없어지진 않겠죠. 누군가 인수를 하겠죠. 그 정도 되면 이제 블로그는 계속 살아 있겠죠. 서버 운영비 많이. 다만 이제 사람들이 여전히 블로그에 글을 올릴지 아니면 다른 어떠한 포털이나 이런 게 생겨서 그쪽으로 이동을 할지까지는 이제 그러면 그런 포털에서 얘기했죠. 어떤 거를 신청하시면 그 네이버에 있는 블로그를 저희들이 전부 다 해서 당신의 그 블로그에다 다 그대로 해주겠습니다. 요런 뭐 그 정도 기술은 충분히 뭐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는 있겠지만 블로그 자체가 없어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얼굴을 까고서 저도 한 100살 넘어 얼굴을 까고서 이렇게 찍어. 그렇다고 하면은 제가 조언을 드리면 수염을 기르시는 걸로 뭔가 덥수루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푸근한 곰. 그런 식으로 차라리 가시는 게 뭐 그것도 허허허 웃으면서 젊어진 약. 저는 그때쯤 젊어진 약이 나올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 투자란 건 무엇인가 그러면 허허허 얘야 투자란 말이다. 그러면서 이제 뭔가 수염이 있어야 뭔가 그래야 그렇잖아요. 수염도 그렇게 근데 그 투자란 말이야. 그럼 왠지 어딘지 모르게 저 꼰대 이렇게 느껴지니까 차라리 이렇게 수염 땅에서 투자란 말이다. 내가 해보니까 말이다. 성장이든 가치든 다 의미가 없더란다.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70년 전에 그 얘기 시작했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야. 이러면서. 네, 그러니까 차라리 괜찮지 않을까요? 그렇게 치면. 네. 자, 그러면 또 이제 그다음에 할 게 뭐냐면 그 이제 워낙 이제 유명한 이야기인데 해자. 여기서 말하는 해자는 김해자가 아닌 네. 그 웅동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해자. 이건 정말 위험하고 중요한 이야기죠. 네. 해자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쵸. 곳에 있어야지. 없으면 진짜 큰일 나죠. 네, 그러니까 해자가 있는 기업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되게 이제 중요하게 여긴다. 그러니까 이제 브랜드가 있느냐,
또는 이제 생산 원가를 낮게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느냐, 또는 이제 뭐 규모가 좀 커서 어지간한 놈들은 그냥 규모로 그냥 눌러버릴 수 있느냐, 네, 또는 기술이 압도적으로 위라서 다른 기업들이 차마 치고 들어올 수 없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양한 해자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해자라는 개념을 가장 많이 이제 들었던 게 그래서 코카콜라 가장 많이 이제 들었던 거잖아요. 이제 일단은 브랜드,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코카콜라라는 브랜드, 그리고 설탕물이지만 어느 누구도 그 설탕물을 포기할 수 없는 중독성. 예. 네. 어느 누구도 그 설탕물인 건 다들 알잖아, 솔직히.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코카콜라를 먹고 싶다는 이 도파민이 막 발생을 하면서 그렇죠. 먹어야 되겠다, 마셔야 되겠다. 그렇죠. 네, 그게 엄청난 이 해자가 있는 그 다른 게 대체할 수가, 이를테면 뭐 파리로라든가 이런 게 반짝은 하지만 파리로 콜라 맛없었어요. 근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파리로가 다시 나오긴 했거든요. 그래요? 좀 먹어봐야 되겠네, 오늘이라도. 다시 나왔었어요. 근데 또 잠깐 얘기 나오더니 또 사라지더라고. 맛이 좀 코카콜라 이게 또 역시 뭐랄까 사람 뇌속에 이제 박혀 있는 게 있을 수 있겠죠. 전 실제로 왜 블라인드 했을 때 구분을 못 했잖아요, 거의. 그때 그래서 실제로 그때 펩시하고 코카콜라하고 블라인드 이거 테스트 했었잖아요. 코카콜라가 더 좋다는 얘기, 아니 펩시가 더 좋다는 얘기도 뭐 들은 그렇죠. 펩시가 더 좋다고 얘기는 해놓고선 막상 할 때 코카콜라 이렇게 마셨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엔 그건 맛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속에 이미 심어져 있어. 브랜드. 이걸 어떻게 피할 방법이 없어. 나도 모르게 코카콜라.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그 해자가 있는 기업인가, 이거를 이제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하는데, 그럼 곰님은 이제 주식 투자할 때 굳이 얘기하면 곰님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사이클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고 하면 해자를 중요하게 여기나요? 어차피 사이클을 타면 되기 때문에 해자가 없어도 된다는 입장인가요? 워렌 버핏을 얘기할 때 이제 그 장기적인 이제 경쟁력, 그걸 이제 해자라고 표현하는데, 그걸 이제 마이클 포터라고 있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그분이 이제 말씀하시기를 해자?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갖는 것은 딱 두 가지랍니다. 말씀이 하나는 코스트 리더십. 코스트 리더십. 예, 저번에 저희가 이제 하인즈 얘기했었죠. 네네. 예, 하인즈 얘기할 때 하인즈 떨어진 거 보고 사람들 막 욕했다고 했는데, 하인즈가 이제 3G 캐피털이 가가지고 이제 하인즈 원가를 더 깎아버리면서 이제 원가 절감하면서 걔네가 이제 경제적 해자를 유지하려고 계속 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워렌 버핏이 이런 회사 좋아하죠. 코스트 리더십. 네. 또 반대로 이제 디퍼런트리 뭔가 달라야 돼요. 달라다는 건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똑같이 이제 브랜드 아니면 이제 규모, 예, 이런 것들이죠. 네네. 그런 거 외에는 사실 장기적으로 이제 해자를 유지할 수 있는 회사가 없답니다. 네네. 사이클을 할 때도 기본적으로 그걸 볼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사이클을 염두하면서 해당 뭐 산업군 기업을 본다 하더라도 그 기업이 해자가 있느냐를 볼 수밖에 없다. 당연히 봐야 되네요. 왜냐하면 어차피 투자를 하는데 사이클의 하단에서 투자하겠다는 얘기가 사이클 투자가 되는데, 그렇죠. 사이클 하단에 가선 회사들이 단체로 망하거든요. 네네. 단체로 망하거나 되게 위험상에 빠지는데, 워렌 버핏이 선택하는 그런 뭐랄까 해자가 있는 기업, 또는 마이클 포터가 조정하는 이제 두 가지 리더십, 두 가지의 이제 경쟁력,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이클 하단에서도 잘 견디거든요. 거기서 좀 많이 싸지는 그게 결국에는 이제 해자가 그렇죠. 강력하다는 거잖아요. 해자 강하기 때문에 이제 견디고 있는 건 주가는 빠지겠죠. 하지만 워낙 우량한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제 버티고 있고, 그래서 사이클이 다시 또 돌아서기 시작하면 이제 주가 당연히 올라오니까 사이클 투자 아니면 탑다운 투자라고 하죠. 탑다운 투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이클 투자, 탑다운 투자 똑같은데 그 사람들도 결국에는 이제 저가 되죠. 가치 투자가 돼요. 하단에서는. 그리고 이제 올라가면서 성장 투자가 됐다가 이제 사이클 투자는 이제 중간쯤 넘어서 이제 손 털고 나오게 되죠. 나와가지고 그 다음번에는 채권 투자자로 자산 배분자로 이제 변화가 돼야 되죠. 이제 그걸 못하면은 하나라도 괜찮죠. 그냥 뭐 가치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성장 투자는 워낙 위험하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사이클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금 좀 더 뭐랄까 좀 바지런할 필요성은 있죠. 아무래도 기존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포지션을. 근데 반대로 바라보면은 이미 가치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종목을 다 골라놨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면에서 게을러도 돼요. 가치투자들이 이미 다 공개해놨고 좋다고 얘기해놓은 것들만 사이클 하나에 쳐다보면 되거든요. 안 죽고 살아 있을까? 명단이 쫙 나와 있잖아요. 어떤 놈이 제일 좋은가? 어차피 다 싸니까. 그렇죠. 워렌 버핏이 찍고 아니면 저희가 알고 있는 가치 투자의 좋은 회사들은 그때도 비싸고 좋거든요. 그러니까
비싸고 좋은 것들이 좀 싸질 때 예, 들어간다. 사이클 투자로. 뭐 어떻게 보면 가치 투자의 철학을 구현하는 건 사이클 투자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뭐 그럴 수 있죠. 어쨌든 사이클 투자라는 게 이제 뭐 완벽한 바닥은 아니더라도 저점에서 들어가겠다는 건, 그러니까 사이클상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탑다운이죠. 네. 아무 데서나 사고 기다리면 언젠가 오를 거야를 가는 게 답답하니까 아무 데나 하지 말고 그냥 안 사고 기다리던가 채권을 기다렸다가 하단에서는 잡아보겠다라는 게 이제 사이클 또는 탑다운이라고 봐야 되니까 뭐 거의 가치 투자의 철학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그래서 사실 관련돼서 버핏이 그런 얘기도 했거든요. 우리 그 해당 기업이 이해할 수 있는 기업인지. 지금 그렇죠.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그리고 경쟁 우위가 있는 기업인지를 파악하는. 자기는 무조건. 그렇죠. 그러니까 사이클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이클을 이해할 수 있는 기업이 사이클을 이해할 수 없는 기업이 있거든요. 없는 기업은 안 하면 돼요. 버핏하고 똑같아요. 사이클 기업들 보면 사이클을 타게 되는데 어느 산업이나 사이클을 타는데 그러니까 성장이 끝나면 사이클 타는데 사이클 탈 때 그 사이클이 이해가 안 가면은 버핏이 말씀하시듯이 회사의 사업 구조가 이해가 안 가면은 안 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기업인지 없는지를 따진다는 게 결국 허들이 높은지 낮은지 따진다는 건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무조건 허들이 높아야 돼요. 거의 과점 기업이거나 뭐 센 기업들 배당 잘 주고 이제 괜찮은 데들 버핏하고 사이클 투자나 어차피 탑다운 투자나 똑같은 개념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뭐 실제로 이거잖아요. 허들이 높으면 저게 도대체 몇 미터까지 되는 건가를 또 계산을 해야 되잖아. 만약 허들이라고 하면 그러면 내가 또 이제 점프를 해봐서 내가 얼마까지 또 점프를 하는지도 또 스스로 파악을 해야 되고. 근데 딱 봐서 얼핏 보니까 내 허리 미치면 뭐 내가 얼마큼 뛰는지는 몰라도 저 정도는 뭐 충분히 그냥 어벙어벙 그래도 넘을 수 있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좀 버핏이 하고 있다는 뜻이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버핏 탑다운 투자가 버핏을 많이 흉내를 내죠. 이제 버핏의 스승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야, 99,965원 이렇게 계산하지 마. 대충 한 9만 원부터 싼 거야. 그럼 뭐 얼마에 사면 좋아? 그렇죠. 8만 원 좋고 7만 원 사면 더 좋고 5만 원 사면 더 좋고 야, 만 원 샀으면 최고야. 그렇죠. 그 회사 가치 있어? 가치 있다는 게 뭐야? 안 망할 거잖아. 안 망하는데 가치는 9만 원쯤 되는데 대충 99,922원 이렇게 계산하지 말고 힘드니까 대충 계산하고 그보다 무조건 싸게 아니면 더 싸게 더 싸게 하면 더 좋은 거다. 이걸 하는 게 제가 보기엔 탑다운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이제 싼 거 찾아가는데 최고 좋은 거는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함께 버핏도 아마 그런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세상의 피바다일 때. 그렇죠. 그럴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뭐 끝으로 곰님이 생각할 때, 곰님이 생각할 때 우리나라에서 이런 해자가 있는 기업 딱 하나만 만약 꼽는다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해자가 있는 기업. 이 정도 이렇게 해자가 있어서 이 기업은 해자가 정말 내가 볼 때는 확실하다. 뭐 말 그대로 해당 산업이 좋다 나쁘다, 뭐 해당 기업이 좋다 나쁘다 이걸 떠나서 이 기업은 정말 해자가 확실하게 있는 것 같다. 한전이 있죠. 한전. 법으로서 보호받고. 그거는 말 그대로 국가 독점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지역 난방공사도 괜찮습니다. 피해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건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싸게 사는가가 문제죠. 근데 물론 이제 해자라는 개념에는 맞아떨어지는 것 같기는 한데 뭔가 좀 불만족스러운데 근데 해자가 있는 기업도 성장 기업은 아니거든요.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뭔가 좀 불만족스러운데. 민간에 없느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민간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계속 이제 경쟁을 붙여왔죠 지금까지. 그래갖고 이제 독과점기 얘기하고 싶으면 삼성전자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하는데 삼성전자 그렇게 오래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100년 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해자가 있는 기업이다라고 하면 이게 물론 이제 기업은 아닌 정말 해자가 있는 그런 성이다. 그럼 밖에서 막아버리면 죽거든 알아서. 그렇죠. 각종 물자 수정을 못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보통 그런 성들이 보통 뭐 한 달 두 달치를 비축하잖아요. 전쟁 나면 그때까지 버틸라고. 그렇게 하면은 한전이 그런 느낌이 언뜻 들어서 버틸 수 있죠. 그래도. 그러니까 버틸 수 있는데 웹에서 막아버리면 알아서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는 해자인데. 약간. 옛날에 이제 한진해운? 이런 회사가 이제 해자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요? 한국이랑 등이 업고 있고 못 가니까 되게 좀 다 생각했는데 자빠지는 거 보면서 생각이 바뀌게 되죠. 저렇게 뭐랄까 한 지분을 갖고 있고 해도 구조적으로 경쟁 시스템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무리가 있구나. 저렇게 되면 이게 뭐 경영진의 뭐랄까 탁월한 판단이 필요했구나 자기도. 이제 버핏이 하던 말씀이 그랬죠. 바보가 갖다가 돌릴 수 있는 회사가. 그렇죠. 근데 거기 뛰어난 경영진이 필요한데 삼성전자 역시
바보가 운영하면 큰일 납니다. 아 그렇겠죠. 네. 그럼 이게 좀 답답하시면 변화에 계속해서 이걸 적응해야 되니까. 뭐 네. 답답하시면 또 좋은 회사 하나 있긴 합니다. 뭐요? SK. SK? SK 여기서 SK라는 것은 주 SK를 얘기하는 건가요? 주 SK는 조금 그냥 불안하긴 하고 네. 밑에 있는 SK 가스? 그럼 그렇게 확실하게 얘기해. SK라고 그러면 SK 관련된 회사가 얼마나 많은데. 삼천리? 뭐 이런 가스회사, 네. 가스회사 분이 되게 지겨워요. 그럼 한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SK 가스를 얘기한다. SK 가스 아니면 가스 회사들, 삼천리? 뭐 이런 회사들이 네. 좀 생각해 보면은 바보가 갖다 놔도 바보도 운영할 수 있죠. 고민 안 해도 돼요. 불만 안 지르면 돼도.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그 가스관. 더는 불을 함부로 지르면 큰일 나죠. 그렇죠. 잡히죠. 그러니까 그 완벽한 해자하고 있고 유틸리티 네. 산업이라서 사람들이 네.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긴 하죠. 예, 근데 일단 적정한 수익을 보장을 받기 때문에.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네. 그 지금 얘기한 뭐 삼천리나 SK 가스 같은 경우는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돈을 많으면 하겠어. 그렇죠. 돈이 많으면 하겠어. 예. 안정적으로 배당 받고 맞아요. 뭐 폭락할 일은 그러니까 돼요. 폭락할 일은 없고 그냥 꾸준히 한 그렇죠. 10년 지나 있으면 어쨌든 예. 주가는 좀 올라가 있을 것 같고 맞아요. 가장 이제 마음 편하긴 하지만 돈이 안 벌리죠. 나 같은 돈이 없는 사람은 시간이 걸리죠. 성에 안 차. 그렇잖아요. 예, 예. 보통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10년 동안 부동산은 2배가 뛰지만 주식은 10배가 뛰는 게 주식이다. 그런 관점에서는 얘기한 삼천리 10년 후에 10배는커녕 2배도 힘들 것 같다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 그 말씀 맞습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에 안 차죠, 사실은. 예, 그렇죠. 근데 오늘 아침에 서준식 사장님? 몰라요. 사장? 사장님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서준식 부사장 아니 부사장? 부사장, 예. 네. 부사장이 그 책을 읽었습니다. 네. 쓰는 주식 교과서. 네네네. 채권장에 쓰는. 근데 그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뭐라 하면 이제 책에 돈 100억 있는 사람은 네. 연간 목표가 7%다. 그렇게 높아? 네, 그렇대요. 그 써가는 게 이제 자기가 같이 하던 이제 그분. 너무 높은데?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한 100만 원, 1000만 원 갖고 한 사람들은 네. 연간 목표가 100%더라. 200%나. 네. 네. 근데 그렇게 해보면은 몇 년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잘못하면 큰일 네, 난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거기 정말 그렇게 써있다고요? 그러니까 100억인데 7%씩이나 수익을 추구한다고요? 그럼 7억인데 1년에? 그런 취지의 얘기가 있더라고요. 7억 7%씩은 아닐 것 같은데 끼끝에 2, 3%일 것 같은데 2, 3%만 해도 2, 3억인데 1년이면 2, 3%면 적금으로 되지 않습니까? 근데 100억이 몰빵이 아니잖아요. 분산돼 있잖아요.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7, 8%씩까지는 좀 무리인 것 같은데. 거의 취지는 그거죠. 그러니까 저희 소액으로 하면은 이제 뭔가 이렇게 되게 네. 큰 수익률을 원하는데 네. 그러니까 너무 위험 부담이 크니까. 어차피 자산이 늘수록 수익률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수익 그 금이 중요한 거지.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2, 3% 얘기했지만 버는 건 2, 3억이잖아요. 그렇죠. 매년 2, 3억만 벌면은 솔직히 얘기해서 굳이 무리할 필요가 뭐가 있어. 있잖아요. 끼껏해야 뭐 월 생활비 어쩌고저쩌고 해봤자 1,000, 2,000인데 예, 그래봤자 그러면 뭐 1억 5천 정도밖에 안 되네. 2억 정도 되네. 그럼 뭐 2, 3%만 벌어도 되는 거잖아, 솔직히. 그렇잖아요. 사실 자산이 많을수록 수익률은 의미가 없잖아요. 자산이 없는 우리들이나 수익률에 목매다는 거지. 아니 뭐 버핏 할아버님도 그러시지만 그분도 이제 수익률에 목매달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익률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네. 우리처럼 돈이 없는 사람들 수익률에 목매달죠. 그렇죠. 진짜 100원 넣고 200원 나야 100% 올라야 뭔가 의미가 있지. 너무 위험해요. 너무 네, 어쨌든 지켜야 자 돼요. 오늘은 이렇게 그 버핏에 대한 얘기로 이제 했는데 예, 예. 막상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요거 재밌네요. 아, 요렇게 해서 얘기하는 거 할 얘기가 나름 많습니다. 예, 재밌네요. 그렇죠. 그러면 할 얘기가 많죠. 당분간 좀 시리즈로 한번 시리즈 해볼까? 해보시죠. 한번 그 예, 생각을. 버핏 얘기 저희 할 게 많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 무슨 가지. 버핏을 빙자한 우리 얘기지. 그렇죠. 네. 아유, 뭐 네, 할 그렇죠. 얘기가 많죠. 네, 예, 네. 예. 어쨌든 그럼 이 그 에피소드는 향후에 시리즈로 좀 더 하는 거로 시리즈로. 네.